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모두의 안전, 특히 사업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표한 화재 폭발 사고 예방 수칙인데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포스터, 이게 그냥 흔한 안내문처럼 보이시나요? 절대 아닙니다. 이게 바로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사업장 화재나 폭발을 막기 위한 아주 긴급한 안전 캠페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담긴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현장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런 경고가 있어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? 사실 이런 공식적인 경고와 이걸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끔찍한 현실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죠. 자, 우선 이 자료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뭔지부터 볼게요. 그건 바로 한 번 사고가 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건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요.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식 문서에 나오는 문구 그대로입니다.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.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냥 딱 보여주는 거죠. 그럼 이런 사고들이 정말로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을까요? 이 안전 고지에서도 언급된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그 비극의 무게를 직접 한번 느껴보시죠. 38명.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? 바로 2020년 4월 이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난 불로 38분이 목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. 이건 정말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숫자예요. 그리고 또 있습니다. 23명. 불과 얼마 전이죠. 2024년 6월 화성의 한 공장 화재로 23분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. 이때도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하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끔찍한 사고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.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들이 말이죠. 자, 그럼 이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? 이제 문제만 볼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야죠. 지금부터 당국이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, 화재 예방 플레이북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원칙, 바로 전기 설비입니다. 사실 대부분의 화재가 여기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전기 안전을 확보하는 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셈이죠.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? 첫째, 누전 차단기. 이거 제대로 설치하고 항상 작동하는지 관리해야 하고요. 둘째, 전선이나 장비들. 주기적으로 꼭 점검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불붙기 쉬운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는 정전기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. 두 번째 핵심은요, 바로 인화성 물질. 그러니까 불이 쉽게 붙는 물질들을 어떻게 다루고 보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.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땐 이건 꼭 해야 한다. 그리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.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.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열이나 스파크 같은 위험 요소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죠. 반대로 절대 해선 안 될 일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허가도 안 받은 장소에 아무렇게나 보관하는 거.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. 세 번째 규칙, 바로 용접 작업입니다.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안타까운 대형 화재들, 그중 상당수가 바로 이 용접 작업 중에 튄 작은 불티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거,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. 그래서 용접 작업을 할 때는 이 네 가지는 그냥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. 작업 전에 주변에 불 붙을 만한 건 싹 다 치우고요. 불꽃이 여기저기 튀지 않게 방지 조치도 해야겠죠. 소화기는 당연히 바로 손 뻗으면 닿는 곳에 둬야 하고요. 그리고 장비가 너무 뜨거워지진 않는지, 오일이 새진 않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개별 규칙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.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. 이런 규칙 하나하나를 지키는 걸 넘어서서 우리 일터 전체를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, 바로 안전 문화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. 결국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규칙들은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. 바로 비상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. 이 공식 가이드가 바로 그 시스템을 위한 일종의 설계도, 청사진인 셈입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
그냥 규칙만 쭉 만들어 놓고 자, 지키세요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. 정말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? 이걸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어쩌면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. 판단한 비상계획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죠. 비상구는 항상 열려있고 막혀있지 않아야 하고요. 대피 훈련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전처럼 해라 합니다. 그리고 요즘엔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다국어 안내판을 붙이는 것도 필수고요. 마지막으로 소화기 같은 소방 장비는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찾아서 바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.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내용의 최종 목표를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. 적극적인 노력과 안전문화 조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합시다. 결국 안전은 누군가 해주겠지 하고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우리 모두가 함께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문화라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이 일하는 바로 그 곳에서 내일 당장 없앨 수 있는 안전 위험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나와 내 동료,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.